한 말이 없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단일 유전 상염색체 복대립의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거.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해. 여러분들 진짜 잘하지.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 혈액형. 그렇기 때문에 잘해. 그래도 우리가 조건은 배워야 돼. 몇 가지 조건 가르쳐 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이 조건으로 물론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올까 요게 많이 나올까라고 하면 얘가 훨씬 더 출현 빈도수가 높은 거야. 근데 이게 출현 빈도수가 높아도 우리가 어때? 금방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풀어. 왜? 혈액형을 잘 풀어봤거든.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을 먼저 갑시다. 됐니? 뭐 있어야 돼 이거는? 자, 다시 한번 할게. 상염색체. 복대립 유전에서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게 있을 때. 됐니?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지? 저 새끼가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지 어떻게 알지? 그렇지. 유전자의 개수보다 표현형의 개수가 그렇지 더 많아. 유전자가 라지 A, 라지 B, 라지 O. 유전자는 세 종류지. 근데 표현형은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나와버리겠지. 그러니까 표현형의 B가 유전자의 B보다 더 많아? 그러면 걔는 무조건 어때야 돼? 복대립의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됐죠?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뭐야?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 네 가지의 자손이 다 나오는 경우야. 네 가지의 조건 다 나오는 경우 있죠. 우리 혈액형으로 합시다. 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쉬면 봐라. OAO, BO.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A형과 B형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 유전자와 요 유전자를 받아서 만들어진 자손 AB형, 요 유전자와 요 유전자가 만나서 된 거 AO형,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된 거 BO형,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된 거 OO형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물론 사람 내신에서는 혈액형이라고 얘기해 줄 건데 수능 문제로 가면 혈액형이란 말 안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알고 있으면 편하냐라는 거지. 한번 해볼게. 얘가 붉은색에 갖는 깃털을 가진 뭐 또는 초파리로 나올 건데 초파리에 뭐 접은 날개 어쩌고 저쩌고 나올 수도 있어. 됐니? 그럼 얘가 붉은색이야. 그럼 얘는 흰색이야. 알겠니? 그럼 여긴 당연히 무슨 색 나와야 되겠어? 붉은색 나오고 요거 뭐가 나와야 돼? 흰색 나오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뭐 할까? 갈색. 얘는 뭐 할까? 검정색 해보자 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쭉 읽으면 다음 주에 문제 풀 거야. 지문을 쭉 읽었는데 읽자마자 딱 알았어. 나는 얘가 뭐라는 걸. 복대립의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이라는 걸 알았다고. 근데 알아보니까 자손의 표현형 B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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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왔대. 자손의 표현형 B가 다 나왔대. 이러려면 딱 조건이 성립해야 돼.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될까? 이 조건 아니면 애들이 네 마리가 다 나올 수가 없어. 표현형 네 가지가 다 나올 수 없지. 어떤 조건이어야 돼? 어버이가 됐니? 어떻게 돼야 돼? 우성 잡종이어야 돼. 우성 잡종이 아니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네 가지가 나오면 얘는 우성 잡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조건이 아니면 이 네 가지가 나올 방법이 없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우성이고 보이지 않는 게 열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나 봐. 선생님, 여기서 쭉 표현이 네 가지면 그래요. 얘네들은 부모랑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우성 잡종, 얘네들도 우성 잡종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얘가 갈색이고 얘가 검은색인데 누가 갈색이고 누가 검은색이에요? 알겠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줘야 돼? 그렇지. 추가 조건을 줘야 되겠지. 알겠니? 그럴 때 잘 읽어야 돼. 글을. 어떻게 읽어야 돼? 단 검은색을 띠는 애들은 동형 접합되어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동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유전자형이 동형이래. 그런 순간 딱 끝나버리는 거지. 그치? 얘가 동형이야? 그럼 얘가 O겠지 뭐. 알겠니?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AB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가 조건이 들어올 때 잘 읽어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됐니? 자, 복대립 유전인 거 알았고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인 것도 알았어. 네 가지가 나왔어. 그럼 어버이는 전부 다 뭐 해야 돼? 우성 잡종이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잘 봐. A, O, A, B. 아주 중요한 거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세 가지 나와? 해봐. 자, 간다. 얘하고 교배돼서 나온 거 누구? 얘하고 되니까 뭐가 돼야 돼? A. 됐니? 얘하고 만난 거 AO. 됐니? 얘하고 만난 거 뭐 나와? AB. 얘하고 만난 거 된 거. 됐죠? 뭐 나와? AB, ABO, BO. 이렇게 나오잖아. 오? 자, 봐. 얘가 누군지 모르겠고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의 자손이 세 가지지. 얘하고 네 가지고. 됐어요? 그럼 여기 색깔 봐봐. 얘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 A요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지? 아, 붉은 색깔을 가진 무슨 새와 AB가 무슨 색이야? 갈색이지? 갈색을 가진 새야. 됐어요? 그러면 얘 무슨 색이 나와야 돼? 붉은색. 얘 무슨 색이 돼야 돼? 갈색. 됐니? 얘 무슨 색이 돼야 돼? B는 흰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 가지가 나와. 알겠니? 그럼 세 가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세 가지가 나와? 어떻게 해야 세 가지가 나올까? 딱 조건이 성립되어 있어야 돼. 어버이 쪽에서 무조건 잡종이 돼야 돼. 동형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도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동형이 하나라도 있다는 말은 잘 봐. 내가 예언 썼다 지울게. 봐봐. 아, 이런 게 성립되겠구나. 봐봐. A가 동형이야. 그러면 여기에 A, B가 오던 그 어떤 게 와도 자손이 세 가지가 나올 방법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A고 여기에 O가 돼. 봐라. 이게 O형이야. 몇 가지 나와 자손은? 한 가지. 동형이니까 자손은 AO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봐라. 여기서 AB야. 됐니? AB야. 그럼 뭐 나와야 돼? A형. 됐니? 무슨 형 나와야 돼? AB형.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됐습니까? 또 나와? 안 나오지. 또 있어. 뭐 있을까? AB 했고. 다 있네. 됐죠? 그러니까 동형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손은 세 가지가 나올 방법이 없어. 알겠니? 아, 그러니까 됐니? 아, 얘네들이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해. 자손의 표현형을 비는 거야. 자손이 네 가지야? 그러면 어버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우성 잡종이 돼야 되는 거야. 자손이 세 가지야? 그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새끼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우성 잡종들이어야 되는 거야. 됐니? 됐어? 우성 잡종들이어야 되는 거야. 순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선생님, 얘를 봐봐. A, B는 어차피 잡종이니까 그렇다 치고. 얘를 B호로도 바꿔도 돼, 안 돼? 아, B호로도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만약에 옆으로 간 카메라 밖에 나가니까 얘가 B5면 여기 A, B면 똑같은 결과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A, B형 나올 거고 B형 나올 거 아니야. B형 나올 거고 이렇게 하니까 B5형 나올 거고 A, B형 나올 거고 됐니?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아직 못 나왔어. A5형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 세 개 나오잖아. 됐어요? AO, AB, BB, BO 이렇게 나올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세 가지 나왔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아, 얘네들을 잡종으로 놓고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야. 지금은 그냥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뭐 해야 되겠어? 적응해 나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아, 이거 분류만 할 수 있어도 문제는 풀어. 분류만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고 너희들. 다만 이것을 알고 있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의 뭐가 달라?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달라서 그런 거야. 이걸 알고 있는 자와 이걸 모르는 자의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달랐을 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자는 좀 빠르단 말이야. 아, 뭐가 돼야 돼? 복대립인데요.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게 있어. 근데 1대1로 나왔어. 그럼 이 새끼는 뭐야? 우성 잡종들이겠구나. 아,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럼 이 새끼들은 뭐가 돼야 돼? 우성 잡종 중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얘가.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없어야, 뭐가 없어야 돼? 순종이 없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거 몰라도 문제는 다 풀리는데 문제 푸는 속도만 조금 빨라질 수 있겠지? 됐니? 자손과 어버이하고 색깔이 다 다른 애들 나와. 우리 혈액형으로 갑시다. 모든 가정의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어, 없어? 다 다를 수 있어. 알겠니? 다 다를 수 있지? 왜? AB형, O형. 됐어요? 그럼 엄마 A형, 아빠 O형. 그럼 어떻게 나와요, 자손이?
A형, B형. 다룰 수 있어 없어? 다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아, 부모 표현이 못 다르지 자손과? 아, 그럼 이거 가지고도 얘가 뭐가 돼야 돼? 복대립 유전의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가 잘 봐. 정해진 건 아니겠지. 정해진 건 아니야. 왜 정해진 게 아니냐면 이걸 뒤집어서 자손이 4개 안 나오고 봐봐. 자손을 뒤집어서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자손을 다 난 게 아니라 딱 2명만 났을 수도 있잖아. 2명 났는데도 또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색깔이 다 달라? 그러면 딱 생각할 때 어디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대립 유전이야.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알아라 라는 거야. 복대립 유전에서 얘는 풀이법이 되니 아주 쉽게 결정이 되는데 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어? 딱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모두 다를 때. 알겠니? 또는 뭐가 나올 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어버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우성 잡종들이어야 돼. 열성이 없는 우성 잡종들.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조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거야. 이제 보자. 자, 단일 유전입니다. 됐어요? 자, 유전자가 이제 어디 있어? 성염색체에 있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성염색체에 있어. 유전자가 어디 있다고? 성염색체에 있어. 다시 성염색체는 X염색체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Y염색체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어. 알겠니? 그런데 우리는 X염색체 유전자가 있지. 됐니? 있을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런 걸 한성 유전이라 그러고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단어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단어만 알아. 한성 유전이라고. 이게 왜 시험 문제에 안 나오냐면 이제 봐라. 성염색체 간다. 성염색체 있으면 지금 봐라. 성염색체 있으면 뭐가 다르는 거야? 성에 따라서 출현 빈도수가 다른 거야. 근데 얘가 시험 문제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 X염색체 있거나 Y염색체 있지. 근데 Y염색체 있는 거 하려고 그래? Y염색체에 있어. 뭐가 있어? 제일 대표적으로 Y염색체 있는 게 대머리 유전자가 있어. 됐어요? 또 뭐 있니? 그렇죠. 다이모증, 귀 속에 나는 털 유전자가 있어. 이런 게 다이모증인데 요게 Y염색체 있다면 이 Y염색체가 자손한테 내려가면 Y염색체 요 Y염색체가 자손한테 내려가면 이 새끼가 태어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성별이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머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은 무조건 대머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으면 얘가 또 자식을 낳으면 Y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럼 다른 여성한테 X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뭐가 돼야 돼? 또 남자는 대머리겠지 이렇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Y염색체 유전자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한쪽 성에서는 계속 나타난단 말이야. 한쪽 성에서는. 알겠니? 그래서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한성 유전.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가계도로 문제를 만들 건데 한성 유전하면 전부 다 뭐야? 그 집안에 남자. 남자들한테만 나타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성염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Y염색체에 있으면 뭐가 돼야 돼? 한성 유전. 남자한테만 나타나. 이름은 알고 시험 문제 성립은 안 돼.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드디어 나왔습니다. 출현 빈도수, 이제 시험 문제 출현 빈도수로 묻는다면 당근 얘가 제일 뭐가 돼야 돼?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근데 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로. 근데 얘가 나오면 난도가 어때야 돼? 많이 낮아. 그러니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수능에서는 뭐 조금 그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 빈도수라면 월등히 얘야. 월등히 얘야. 알겠니? 시험 문제 출현 빈도수는 무조건 얘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앞으로 내가 얘기할게. 이따가 할게. 내가 생명할 건데 잘 봐. 생명은 단일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이것부터 묻는 거야. 그럼 생명은 단일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단일 유전이지, 유전자.
근데 단일 유전에서 염색체가 어디 있는 거야?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 거야? 성염색체에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할게. 그럼 이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데? 요게 모든 유전의 시작점이야. 야,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데 성염색체에 X염색체에 있는지 어찌 알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것만. 알겠니? 그것만 알면 풀이법이 달라질 거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완전히 달라지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유전병 가계도를 줄 거란 말이야. 유전병 가계도를 줄 거야. 그럼 유전병 가계도를 주면 걔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어? 성염색체 있어? 그거 먼저 찾는 거야. 이해됐니? 어떻게 찾아? 에이, 이것도 찾는 법이 다 있지. 다 정해져 있지. 됐니? 다 정해져 있어. 됐니? 이 조건을 잘 봐야 돼. 해보자. 조명만 할게. 가계도야. 자, 생명을 배웠을 테니까 생명을 예로 들어보자. 잘 봐. 생명을 예로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생명, 유전자가 어디 있었어? X염색체에 있었지. 그래서 생명은 X염색체에 있는데 잘 봐. X염색체에 있어. 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봐. X염색체 무슨 유전이야? 열성 유전이야. 끝. 아, 생명은 뭐라고? X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유전인자가 무슨 뜻이야? 열성이라는 뜻이지? 자, 됐습니다. 자, 보자. 반성 유전의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이 있어? 이것도 잠깐 할까?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해볼게. 반성 유전 이것도 혹시. 자, 봅시다. X 여자야. 정상. X 프라임. 되니? 정상. 근데 얘를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보인자. X 프라임. 얘가 뭐가 돼야 돼? 생명. 얘가 생명이 돼야 돼. 얘가 생명. 됐죠? 근데 남자는 X, Y 정상. 됐니? X 프라임, Y 생명. 이렇게 남녀가 좀 출현 빈도수가 다르지? 여자는 X 프라임을 하나만 갖고 있고 얘가 정상이야.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정상 유전자. 정상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보인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뭐 가지고 있어? 그렇지. 정상과 생명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정상으로 나타났지. 그러니까 생명은 정상이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정상이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 그렇지. 그러면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지. 생명이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잘 풀어놓고 지문 분석을 못해서 틀리면 진짜 죽겠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겠지. 시험지에서는 생명이란 말 안 주고 유전병 뭐 X라고 하거나 유전병 얼마나 그래? 그럼 이걸 보인자를 보는 거야. 그럼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 이렇게 단어를 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 뭐냐면 생명은 X염색체인데 열성 유전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X염색체 있는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인지 어떻게 구별해? 첫 번째, 모든 유전은 뭐 찾기? 열성 찾기. 모든 유전은 다 열성 찾기. 알겠니? 열성은 뭐만 존재하니까 그래? 순정만. 그지? 동형만. 알겠니? 근데 봐라. 열성인데 이렇게 엄마 아빠 정상인데 잘 봐. 엄마 아빠 정상이야. 엄마 아빠 정상이지? 되십니까? 됐어요? 그런데 봐라. 부모가 정상인데 아들이 생명이야. 거꾸로 해야 되겠다. 됐니? 다시 볼까? 확실한 것만 보자. 엄마가 생명이야. 됐니? 그럼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엄마가 생명이야. 그럼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생명이 돼야 돼.
왜 엄마가 생명은 왜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돼야 돼? 자, 봐. 생명으로 일단 설명해 볼게. XX지. 그러니까 생명은 열성 유전자니까 X 염색체 있어. 그러면 이 여자는 X 프라임, X 프라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아들은 무조건 엄마한테 무조건 뭘 받아야 돼? X 프라임 하나를 받지. 근데 얘가 남자니까 누구한테 받았어? 성염색체 하나인 Y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 돼야 돼. 뭐라면 열성 유전이라면 염색체, X염색체 있는 열성 유전이라면 무조건 뭐가 성립돼야 돼?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라는 게 성립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다시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무조건 유전병이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건 열성 생명 유전이야. 반성 유전이라는 거지. 하나 더 해볼까? 이걸 뒤집어도 돼.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 딸이 생명이야. 딸이 생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그대로 뒤집어봐. 딸이 생명이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딸이 생명이면 X 프라임, X 프라임이지? 됐니? 그럼 얘가 생명이 되려면 이 하나는 누구한테 무조건 받았어? 아빠한테 받았겠지. 그래서 딸이 생명이면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열성 반성 유전이다 싶으면 아, 열성 찾았어. 아, 이 유전병이 열성 유전이야? 근데 열성의 X염색체 유전이려면 무조건 얘가 성립돼야 돼.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유전병이야. 딸이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야.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됐니? 이해됐죠? 근데 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 얘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지울게. 지문에. 됐니? 자, 봐. 지문에 유전병 A의 유전자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잘 봐. 유전병 A의 유전자가 같아. 확 봐야 돼. 누구 거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봐. 해볼게 내가. 짜잔. 자, 간다. 쟤를 하는 거야 그냥. 해볼게. 저 엄마 아빠 써볼게 내가. 됐니? 아, 여기. 요거 써보려고 그래. 얘. 봐봐. 얘. 됐니? X 프라임 X. X 프라임 Y. 됐니? 잘 봐야 돼. 지금 또 진짜 중요한 걸 하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지문에서 이 말이 나오면 됐니? 이 말이 지문에 나오면 99.99% 뭐야? 반성 유전이야. A의 유전자가 같대. 유전병 A에. 누구? 이제 앞에 뭐 있어? 이렇게. 1번과 2번에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1번. 얘가 몇 번이야? 2번. 1번과 2번에 유전병 유전자가 같아. 근데 봐라. 얘는 뭐야? 얘라 그랬지? 생명에 대해서 뭐야? 생명에 대해서 뭐야? 정상이지. 근데 얘는 뭐가 돼야 돼? 생명이지. 됐니? 내 말 이해됐어? 뭐만 나오는 거야? 유전자량이 같다 그랬는데 뭐가 달라버려? 표현형이 다르잖아. 얘는 유전병, 얘는 정상. 알겠니? 다시. 이건 상염색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유전자 양이 상염색체에서 같대. 봐. 상염색체면 엄마도 상염색체 2개, 아빠도 상염색체 2개. 그럼 얘네들의 유전자량이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AA거나 AA거나 A 프라임이거나 A 프라임이거나 A2 프라임이거나 A2 프라임이야. 이래야 유전자가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생명 유전자 하나 갖고 있고 얘도 생명 유전자 하나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지금 잘 이해 안 간 사람은 이걸 생명으로 내가 바꿔줄게. 1번, 2번의 생명 유전자가 여기 5개. 생명 유전자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봐라. 얘하고 생명 유전자 같잖아. 얘도 생명 유전자를 숫자로 쓰면 1. 여기도 생명 유전자를 숫자로 쓰면 1이잖아. 유전자 양이 같은데 얘는 생명이 나오고 얘는 정상으로 나와. 유전자 양이 같은데 뭐가 달라 지금? 표현형이 다르잖아.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고 어디서만 가능해? 반성유전에서만 가능한 거지. 우리는 반성유전 찾기 하는 거야. 반성유전 찾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전병을 주면 얘는 반성유전이야, 상염색체 유전이야. 그걸 구별해야 된다고. 그걸 구별할 때 뭘로 찾는다고? 열성으로 찾는다고. 그럼 유전병이 열성이네? 근데 열성인데 첫 번째,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이 유전병인 거 볼 것. 또는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가 유전병인 걸 볼 것. 알겠니? 또는 지문에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른 걸 볼 것. 알겠니?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른 걸 볼 것. 물론 이것만 주어지는 건 아니야. 또는 다른 자료도 더 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요? 됐어? 자, 책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 요거 필기해놔야 돼. 뭐가? 한쪽에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어이구. 야, 가라. 봐라. 자, 봅니다. 나 봐. 얘는 수능에 나왔던 가계도의 진짜 일부만 딱 보여주는 거야. 일부만 딱 보여주는 거야. 딱 4명만 보여줬잖아. 실제 시험은 4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알겠니? 이걸 딱 보자마자 반성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찾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근데 보자. 그림 가는 철순의 집에 어떤 유전병의 유전 가계도를, 나는 이 유전병에 발현하는 대립 유전자 A와 A'의 DNA의 상대량을 나타낸 거다.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만들어 준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뭐야? 지금 얘는 어떻게 찾아야 돼? 상염색체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이야. 그걸 먼저 찾아야 되겠지. 상염색체 단일 유전이야, 복대립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이야. 그걸 찾아야 되겠지. 뭐 보고 찾아? 근데 얘는 지금 유전자를 다 나타냈기 때문에 얘는 되게 쉬운 거야. 자, 봐. 엄마 봐. 뭐 있어? A, A'이 있는 거야. 근데 봐. 아빠는 뭐만 있어? A만 있지. 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아빠의 A 유전자와 엄마의 A 유전자의 양이 같고, 얘는 뭐가 돼야 돼? 2개 있지.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얘는 지금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그래? 여자는 쌍으로 갖고 있는데 남자 철수와 아빠만 어떻게 돼야 돼? 됐니? 엄마 유전자의 절반만 같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지. 내 말 이해됐니? 이 문제는 되게 쉬워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얘를 표로 만들면, 잘 봐. 얘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A, A', 됐니? 부, 모, 이렇게. 알겠습니까? 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가 1, 1이야. 1, 1이라고. 근데 봐라. 얘가 기억이고 니은이야. 됐니? 그런데 얘가 유전병인데 얘는 정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나 뭐가 다르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문제를 보면, 아, 요 유전자가 같은데, 그래? 이 유전자가 같아? 유전자가 같아? 근데 얘는 정상하고 유전자, 하나의 유전자가 같다면 이게 상염색체라면 무조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112가 돼야 되겠지. 상염색체는 무조건 쌍으로 존재할 테니까. 그러면 A''대가 112가 나와 있잖아.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면 이거 더해서 유전자량이 엄마 거든 아빠 거든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가 112여야 돼. 그러면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표현형도 똑같아야 되겠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뭐야? 얘가 1인데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유전병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 유전은 아니네? 이렇게 되라는 거야. 아까 내가 써줬던 말이. 알겠니? 그러니까 유전자가 같은데, 또는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쉬워서 다 보여주는데 나중에 시험지에 가면 다 안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가능해. 얘는 부, 모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남자, 여자. 그럼 여자는 무조건 쌍이니까 요거 하나. 남자는 쌍이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네. 아이고, 그럼 A 프라임이 유전병 유전자네. 근데 여자는 A 프라임도 있고 A도 있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상 A 프라임이 유전병. 그러면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 이렇게 찾아가라는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형 문제로 이렇게 책에서 다뤄놨는데, 에이, 그럼 아빠는 어떻게 돼야 돼? A만 하나 있는데 엄마는 뭐가 돼야 돼? A 프라임 있는 거 그냥 나와버리잖아. 됐니? 근데 남자가 정상이라 그러니까 저 대문자 A가 뭐야? 정상 유전자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Y에 있고 얘네들이 X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문제가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야, 자동으로. 짜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성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알겠니? 찾는 거다 때. 조건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열성을 먼저 보고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다 유전병이야. 그럼 열성 유전이야. 반성. 됐니?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는 무조건 유전병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만 내가 더 들어갈 건데 오늘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희들 더 힘들어지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하단 말이야. 근데 일단 기본형이 있고, 알겠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그럼 무조건 반성 유전이야. 알겠니? 유전자량이 같은데 무조건 표현형이 달라. 그럼 무조건 반성 유전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요?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경우에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할게. 알겠니? 강의할 때는 다 못하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은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생명을 하고 있는데 생명인데 요 단어는 뭐 된다고? 수학처럼 응용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응용되는 법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부터 계산해 줄 테니까. 자, 전체적으로 정말 한 번 붙고 한번 쭉 설명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이다. 유전의 마지막이야. 겁나 쉬워. 유전의 분류 다 했어 이제. 아이고 되다. 힘들게 했지? 자, 첫 번째 무슨 유전? 단일 유전. 됐니? 그 단일 유전에서 쭉 했던 거야. 알겠니? 단일 유전에서 쭉 했던 거야. 또 써달라지 뭐. 됐니?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 뭔지 그부터 정의하는 거야. 일단 첫 번에도 얘기했어. 다인자 유전이 뭐냐라는 거야. 다인자 유전. 알겠니? 이것만 하면 돼. 다인자 유전이 뭐야? 유전 인자가 여러 군데 있는 거야. 유전 인자는 어디 있어야 돼? 염색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 여러 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 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니? 다시 볼게.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고? 자, 보자. 아까 내가 예로 뭐 들어줬지? 뭐 들어줬어, 예로? 야, 그럼 내가 아까 예로 뭐 들어줬어? 시산남. 뭐 있어? 키. 키는 1번 염색체도 있고 3번 염색체도 있고 어디 있어? 뭐 11번 염색체도 있고 심지어 어디 있다 그랬어? X 염색체도 있고 Y 염색체도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 염색체 있다고. 키. 또 뭐 있을까? 몸무게. 또 뭐 있을까? 지능. 또 뭐 있을까? 지문. 여러분들 지문의 그 모양. 알겠니? 지문의 모양,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알겠니?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매우 유전인자가 여러 개 있다 보니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그러니까 단일 유전은 유전에 의해서 100%야. 유전 거의 100%야. 유전 10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의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알겠니? 야, 선생님은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알겠니? 멋진 쌍꺼풀이 있지, 선생님은. 또 부정하네.
저한테 멋진 쌍꺼풀이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자연산.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됐니? 쌀밥만 겁나 먹었어. 그때 갑자기 쌍꺼풀이 없어져. 말 되니? 선생님 어때? 쌍꺼풀이 있는데 열심히 운동을 했어. 그랬더니 쌍꺼풀이 없어져.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일 유전은 유전 100%야. 나한테 신경도 좀 써. 너무 먹는데 신경 쓴다? 알겠니? 알겠어? 됐니? 그러니까 단일 유전은 유전 100%지. 근데 얘는 안 그렇단 말이야. 환경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겠지. 선생님은 키 큰 유전자를 타고났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유전자가 키가 큰 걸 타고났는데 선생님 자라야 될 때 한참 청소년기에 좀 못 먹었어. 한참 성장기에 내가 좀 못 먹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치? 내 유전자보다 키가 잘 안 자랐을 거 아니야. 알겠니? 선생님은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알겠니? 근데 선생님은 음식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버리면. 그치? 체중이 안 나가겠지? 선생님은 지능이 겁나 똑똑해버려. 전번에 IQ 쟀는데 얼마 안 나오더라고. 213인가 밖에 안 나왔어. 너무 서운했어. 지능이 213이 뭐야? 발 사이즈야? 지능 지수가 200밖에 안 돼. 너 얼마야? 그렇죠. 얘 모르잖아. 알겠어? 근데 선생님 213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유, 알겠니? 근데 선생님 봐라. 지능 지수가 213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책하고 남을 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그 지능은 퇴화된다. 지능은 쓸수록 늘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겠어? 내가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두 번째. 됐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또 많이 갔다 와야 돼서. 두 번째, 뭔 얘기 할 거냐면 요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법과 봐봐. 평균을 내줄 거야. 짜잔. 책으로 봐봐.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보고 야, 내가 멋진 애들 만났다니까 막 이런 거 88에 64칸 막 치는 애들 봤다니까. 이야, 너 뭐하니? 기다리세요, 선생님. 제가 치고 와, 진짜 대단한 애들이야. 자, 갑니다.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거지. 다인자 유전은 피부색,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지능 지수, 지문, 기타 등등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형질이 아주 잘 봐, 글 봐.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된다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고. 됐니? 그러다 보니까 어때? 표현형이 겁나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환경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 됐어요? 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유전자는 쌍꺼풀이 있다 없다로 끝나야 되지만 키는 여러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 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나 봐. 지금부터 책대로 설명하면 너네 다 뒤지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봐라. 요건 하나 설명하자. 그러니까 단일 유전은 이렇게 우성 형질, 열성 형질만 나오는 거야. 근데 다인자 유전은 누군가 우성과 열성이 어때? 뚜렷하지 않아.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뚜렷하지 않으니까 평균값이 제일 많더라는 거야. 이거 키로 해놨는데 키가 매우 작은 애들, 키가 매우 큰 애들 드문 거야. 그래서 평균값이 제일 많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주로 정규 분포의 곡선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극하게 키가 큰 애들, 극하게 키가 작은 애들 별로 많지 않아. 대부분 평균값에 들어있는 거지. 알겠니? 뭐 생긴 것도 비슷하지. 선생님처럼 극하게 잘생긴 애들, 이렇게 저렇게 극하게 못생긴 애들도 있고. 알겠니? 평균값이 대부분 좀 비슷하지. 물론 환경이 영향을 받지. 저렇게 극하게 저렇게 생겼어도 나중에 대치동 가서 이렇게 쓱 압구정산 쭉 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럼 너 누구야? 했더니 저 옛날에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이름이 뭐니? 나 기억이 안 나서 시우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나는 시우? 우리 학원에 시우가 많았는데 막 그런단 말이야. 몰라봤다 그랬더니 저 대치동산이에요. 뭐 그러고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됐니? 그때 니네였나? 그때 왜 시험 기간에 질문 마저 받아주었던
오빠 있었잖아. 의대 다니는 오빠. 이거 군대 갔어. 그래서 지금 만나는 거야. 알겠니? 군대 가기 전에 리모델링 다 하고 갔어. 이야, 달라져서 왔더라고. 어제, 이야, 엊그제 인사 오고 지금 군대 갔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크게 했더라고. 남학생들도 이렇게 했어? 가자. 여학생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같은데 시내에서 선생님한테 인사하면 저 누굽니다 그래야 돼. 알겠니? 저 누굽니다 해야 돼. 알겠어? 야, 학원 다닐 때는 맨날 이렇게 스랩바에다 추르링에다 그냥 이러고 다닌다. 그리고 저기 막 그지 번화가 같은 데 갈 때는 막 다 막 입고 해서 엄마 선생님 그런다고. 근데 내가 누구 저를 몰라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몰라 나. 알겠니? 그렇게 바꿔놓고 야, 바뀐 네가 잘못이지 못 알아보는 내가 잘못이냐? 알겠니? 없던 거 막 생기고. 알겠어요? 농담입니다. 진짜 선생님이 좀 쉬어갈까? 선생님 엊그제 선생님 뭐지? 인스타에 글 하나 올려놨는데 인스타인가? 요즘 인스타인가? 아무튼 뭐 글 하나 올렸는데 선생님이 요즘 아침에 골프 치러 갔다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국수를 먹으려고 더워서 막국수 먹는데 어떤 여성분이 와갖고 선생님 손을 꾹 잡고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얘는? 막 당황하겠는데 선생님 그러는 거야. 선생님 되게 이뻐했던 여학생이거든. 선생님하고 되게 친하고 막 앞에 되게 막 친했던 여학생인데 전혀 못 알아봤어. 선생님 저예요 그러는데도 전혀. 그래서 와 전혀 알아볼 수 없다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만나면 뭐 해야 돼? 이름을 밝혀라 알겠니? 저예요 그딴 소리는 죽여버린다 알겠니? 저는 누군데? 저가 누구냐고 알겠어? 자 지금부터 이제 봐라. 조금 집중해야 된다. 졸리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책대로 배우면 너무 어려워서 됐니? 지금부터 설명 들어갔는데 문제 유형은 언제나 똑같아. 피부색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가장 많고 피부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다인자 유전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어. 됐니? 책 보는 친구들은 밑줄 긋고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대.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겠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은 독립의 법칙으로 푸는 거지. 서로 다른 염색체 있대. 알겠니? 서로 다른 염색체 있지? 자 갑니다. 세 쌍의 대립유전자 이건 감사한 거야. 세 쌍의 대립유전자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세 쌍의 대립유전자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선생님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피부색은 세 쌍의 세 쌍의 대립유전자로 결정된대. 무슨 뜻이야? 상동 염색체 세 쌍으로 갖는 거지. 그럼 유전자 몇 개 갖겠다는 거야? 6개를 갖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세 쌍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인자 유전이지. 시험 문제에서는 잘 봐.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3개, 많이 나오면 4개, 수능에서는 5개까지 봤어. 알겠니? 그래도 우리는 금방 해. 알겠니? 우리는 금방 한다. 알겠니? 지금은 지문부터 보는 거야. 다인자 유전이 뭐냐?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어. 땡큐. 독립의 법칙 적용. 세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자, 간다. 피부색을 검게 만든 대립 유전자를 라즈로 표현하고 피부색을 하얗게 만든 유전자를 스몰로 표현하겠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게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문제 지문.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건 무엇이 결정하니? 대문자 수가 결정한대. 대문자 수가. 그러니까 이건 우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대문자 수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피부색을 결정하더래. 이게 키도 되겠지. 그러니까 키도 이런 식으로 다 쓰여 있을 거야. 됐니? 무슨 염색체에 존재하고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대립유전자는 3쌍 또는 4쌍 또는 5쌍에 의해서 결정되고 키는 뭐야? 대문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똑같은 말이야. 자, 지능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알겠니? 3쌍, 4쌍, 5쌍 또는 그 대문자 수가 지능지수를 결정하고 이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열의 관계라는 게 있는 게 없는 거야. 없지. 우열의 관계가 있으려면 표현형이 몇 가지밖에 안 돼야 돼. 그렇지. 2가지 또는 복대립 된다고 해봐야 3가지, 4가지밖에 안 되지. 얘는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하단 말이야. 왜? 피부색은 검은색부터 하얀색까지 쭉 정규 분포 곡선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거냐라는 거지. 지금부터 하는 거야. 됐어요? 나랑 하자. 아주 쉬워.
한번 배운 친구들은 64칸 치기만 해봐라. 문제 이해됐죠? 자, 시작해 볼게. 피부색이 가장 검은 사람.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됐니? 대문자의 수가 뭐 한다 그랬어? 피부색을 결정한다 그랬지. 피부색이 가장 검은 사람, 대문자 6개 있는 사람. 자, 그럼 피부색이 가장 하얀 사람. 피부색이 가장 하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스몰만 6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야. 얘네들 자손이야. 됐니? 여기 아빠, 됐니?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야.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딱 듣기만 한 거야. 됐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몇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몇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한 가지. 다시 해볼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잘 보자. 아빠는 잘 봐야지. 독립의 법칙 성립하니까 자손한테 얘 아니면 얘를 주겠지. 이거 아니면 이거 주겠지. 근데 동형이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몇 가지 줘? 한 가지. 됐니?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 주겠지. 몇 가지 줘? 한 가지. 얘 아니면 얘 주겠지. 한 가지. 그러니까 아빠는 자식한테 뭐밖에 못 줘?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런 생식세포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뭘 고민했어. 엄마, 자손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의 몇 가지? 얘도 한 가지잖아. 됐니? 그러니까 얘가 스몰 준다. 한 가지. 얘가 스몰 준다. 한 가지. 얘가 만들 수 있는 거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아빠라 그랬으니까 이게 정자. 이게 뭐가 돼야 돼? 난자. 그리고 정자 종류도 한 가지, 난자 종류도 한 가지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몇 가지? 한 가지. 뭐와 뭐를 갖고 있어? 뭐와 뭐를 갖고 있어?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라지 스몰.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라지 스몰.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라지 스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부모 밑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몇 가지야? 세 가지. 한 가지. 대문자가 몇 개 갖고 있는 거? 3개짜리. 그러면 대문자의 수가 피부색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대충 중간색일 거야. 자, 지금부터가 진짜 비기야. 알겠니? 이것도 진짜 한다. 알겠니? 자, 지금부터 진짜 한다. 오, 빈, 왜 그래? 왜 성질내? 내지 마. 되니? 그 옆에 있는 애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 괜찮게. 됐니? 다시 봐. 얘를 표현형이 같은 애하고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어. 여기서부터 출발. 라지 스몰인 자손을 낳았어. 됐니? 잘 봐. 지금부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여기서부터 죽는 거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이게 항상 나오면 기억. 표현형의 가지수야. 표현형. 피부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자, 봐. 지금부터 내 말 하나 잘 따라와. 졸라 쉬우니까. 나봐. 잘 봐. 얘가 유전자 하나, 둘, 세 쌍의 대립 유전자지. 잘 봐야지.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원리는 설명해 줄게. 그럼 자손한 새도 유전자가 몇 가지 나와? 구멍이 6개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올 거 아니야. 됐니? 잘 봐야지. 그러면 이 6개 중에 잘 봐라. 아빠가 얘한테 몇 가지 줄 수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거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거 2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 줄 수 있지. 요것도 2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 줄 수 있지. 이것도 2가지지. 그럼 아빠가 줄 수 있는 됐니? 정자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와? 8가지가 나오겠지. 이게 8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쪽도 똑같을 테니까 난자가 요것도 몇 가지? 2가지. 요것도 2가지. 요것도 2가지 하니까 여기서 몇 가지 나와야 돼? 8가지 나오겠지. 그게 88에 64가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88에 64가지의 커넥트 사각형을 치는 거지. 왜?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자, 우리는 무슨 법칙을 알아? 그렇지. 독립의 법칙을 하지. 그러니까 각각 따로 해.
나 봐, 이제부터. 얘만 갖고 해, 얘만.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이 두 자리는 누구의 자릿수야? 얘네들의 자릿수야. 그럼 얘네들의 자릿수니까 나 봐, 잘 따라야지. 얘네들의 자릿수니까 여기에 가능한 건 뭐가 가능해? 얘하고 만나서 라지 가능하지. 얘하고 만나서 라지 스몰 가능하지. 얘하고 만나서 이 자리에서 뭐가 가능해? 스몰 가능하잖아. 그럼 여기에 가능한 자리는 잘 봐. 뭐가 가능해? A가 2개 올 수도 있고 A가 하나 올 수도 있고 A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야. B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B가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고 B가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됐니? B가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도 D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얘는 D가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고 D가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고 D가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라지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한 건 뭐야? 잘 봐. 지금 내가 어떻게 쓴다. 여기에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여기도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 됐니? 잘 들어. 여기에 이 빈자리를 지금부터 내가 무슨 용어를 쓸 거냐면 요 빈자리를 확정유전자야 비확정유전자야 그것만 구별해내면 되는 거야. 이 확정유전자야 비확정유전자야 누가 올지 알아 몰라? 몰라. 그렇지. 똘똘한데? 됐니? 그래. 내가 그러니까 야 이거 딱 뽑아라 이제부터. 동글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요 자리는 이 새끼들의 자리네. 근데 둘 다 뭐야? 둘 다. 그렇지. 동형이 아니라 이형이야. 잡종이지. 그럼 이게 이리 올지 이게 이리 올지 모르는 거지. 둘 다 미확정. 여기도 미확정 여기도 미확정이야. 알겠니? 그럼 다 미확정이니까 잘 봐. 여기에 올라지 다 들어가 못 들어가? 올라지가 안 들어간다고? 다 미확정인데 뭔 상관이야? 라지비 돼 안 돼? 올라지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지인데 이 새끼만 스몰 b 돼 안 돼? 되지. 이것도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표현형의 가지수는 6구멍 중에 6개 중에 올라지 가능한지 5개만 라지가 가능하지 4개 되지 3개 되지 2개 되지 1개 되지 몇 개도 돼? 빵개도 되지. 빵개도 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7가지. 그래서 미확성 유전자 더하기 1.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바보들이나 계산하는 거야. 이야 88에 64칸 쳐가지고. 알겠니? 다시 한번 미확정 유전자 찾기야. 미확정 유전자 찾기야. 오늘 수업이 너무 중요한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니? 얘네들 다 뭐야? 잡종이지? 전부 다 미확정 유전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7가지. 올 대문자부터 올 스몰자까지. 됐어? 됐어. 이제부터 봐. 얼마나 쉽게 푸는지 봐. 이게 왜 수능에서 5개짜리가 가능한지 가르쳐 줄게. 해볼게 내가. 아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 잘 들어. 썼다 지워야 되니까 바로바로 필기 하든가 바로바로 찍든가 그래. 좀 바빠졌어. 자. 붐, 아빠, 엄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몇 가지야? 가지는 들리는데 앞에 게 안 들려. 몇 가지야? 가지. 무슨 가지? 가지? 6가지? 왜 그래? 그렇지. 봐봐. 얘네가 동형이지. 그럼 이거는 됐니? 이 자리에 무조건 하나는 라지 D가 확보되어 있는 거지. 확보되어 있는 거지. 얘를 뭐라 그래? 확정유전자라 그러는 거야. 확정유전자. 알겠니? 그래 이 자리는 딱 정해져 버린 거야. 라지 D로 딱 무조건 정해졌잖아. 그럼 미확정 유전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올 5개, 4개, 3개, 2개, 1개, 그 다음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죠. 올 빵개. 올 빵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라고? 빨리빨리 해. 6가지. 하나 더 해볼까? 이제 뭐 너희들 금방 야 눈치 빠른데? 해볼까? 자, 부모. 됐니? 부모.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이걸 막 수학을 쓰는 이상한 애들이 있다. 알겠니? 죽여버린다. 이거 뭐 수학 쓸 게 뭐 있다고. 됐니?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왜? 여기가 동형이지. 얘 자리는 여기지. 이 새끼는 동형이니까 여기 자리가 하나 확보해.
얘 동형이지? 이 자리가 확보야. 그럼 미확분 유전자가 몇 개야? 4개지? 올 대문자부터 올 소문자까지. 됐니? 그러니까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표현형의 가지수 묻는 게 1번 시험 문제야. 알겠니? 표현형의 가지수 나오는 게 1번 시험 문제야. 알겠죠? 오, 똑똑한데 한 방에 알아듣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내신에선 3개로만 나오지만 됐니? 아까 다시 되돌아갈게.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처음 걸로 되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건 내신에서나 그러는 거야. 잘 봐. 이건 썼다 지울게. 수능에서 얘를 라지 넣고 여기다 됐니? 스몰리 넣는다. 됐니?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그럼 여기는 뭐야? 하나, 둘, 셋, 4개. 이거 또 필요하지? 됐니? 그럼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어차피 이 새끼 확정유전자지. 이 새끼가 여기 자리를 차지하겠지. 이것도 확정유전자지. 어차피 이 새끼가 차지해버릴 거 아니요? 그지? 그럼 미지수가 얼마야? 하나, 아이고, 어딨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7가지. 그래. 근데 이걸 갖다 막 산수를 해요. 뭘 산수를 왜 해? 그냥 미확정유전자인지 확정유전자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졸라 쉽지? 됐어? 지금 나 뭐 했지? 다인자, 그렇지.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의 가지수를 묻는 거야. 알겠니? 자손의 표현형은 몇 가지 나와요? 이럴 때 쓰는 거야. 됐죠? 오케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책으로. 자, 합니다. 그러면 잘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됐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표현형의 가지수 7가지야. 7가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겠지. 됐니? 잘 봐. 그러면 6가지 중에서 뭐 아까 대문자가 하나인 확률 얼마야? 대문자가 하나일 확률은 간단하지? 얘만 대문자야. 올 스몰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만 대문자야. 올 스몰이면 되겠지. 어차피 대문자의 개수가 피부색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가 대문자든 얘가 대문자든 소용없네. 그럼 여가 대문자 하나야. 얘가 대문자 하나지. 됐니? 그러면 얘도 아까 어때야 돼? 대문자 수가 하나짜리 하고 어때야 돼? 색깔이 모두 같아야 되겠지. 또 해? 얘가 대문자 하나일 수도 있지. 나머지 올 스몰이고. 됐니? 얘가 대문자 하나야. 나머지 올 스몰이고. 됐니? 그럼 얘가 대문자야. 됐니? 올 스몰이고. 그러니까 이 자손 중에 됐니? 대문자가 하나일 확률 얼마야?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부터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쉬워. 아까 잠깐 나왔던 거야, 이제. 전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먼저 써야지. 확률은 전체분의 얼마니까. 됐니? 그러면 봐라. 아빠 거부터 간다. 아빠 거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종류가 이거 아니면 이거지. 2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정자 2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정자 2가지.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가지수 몇 가지야? 그렇지. 8가지. 그럼 엄마도 똑같네. 지금은 기본형이니까. 엄마도 만들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8가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유전자의 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88에 64가지. 이게 분모. 64가지. 알겠니? 이게 분모 64가지. 됐어? 시간이 또 딸리. 난 맨날 시간이 딸리냐. 됐니? 자, 봐. 누가 수업 시간에 아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라지디. 됐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됐니?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표현형 아니야. 표현형 말고. 저기 유전자의 총 가지수 몇 가지? 됐니? 유전자의 가지수니까 정자, 난자가 교배해서 나올 수 있는 총 유전자의 가지수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아빠 거 얼마야? 두 개. 아빠 거 정자는 8가지로 내가 손대지 않았지? 근데 엄마 거 봐. 이거 아니면 이거지? 2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 2가지. 됐니? 근데 엄마 거 어떻게 돼? 그렇지. 이거 아니면 이건데 같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1가지. 됐니? 정자 8가지, 난자 몇 가지? 48에? 그렇지. 이번에는 32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분모부터. 확률 계산할 때 전체 총 나올 가지수부터. 그러면 만약에 아빠도 이거는 너무 안 나와. 됐니?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에이 감사 땡큐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1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정자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난자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4, 4, 16. 그럼 분모는 얼마야? 16. 이렇게. 확률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돼?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 중에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가지수. 알겠니? 전체 가지수에서 내가 질문하는 가지수가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생세포 몇 가지 만들었냐?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우리 넷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자, 넷이니까 세 개로 내가 설명하지만 수능 문제 가면 5가지까지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쉬워. 알겠니? 멍청한 애들이랑 그 5가지는 잘 봐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야, 시험 문제인데 라지 스몰, 라지 라지 B, 라지 D, 라지 D, 그다음에 그렇지. 라지 스몰 E, 뭐 아까 라지 F, 스몰 F.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걸 갖고 애들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졌네, 씨. 그러면 이쪽에 5개. 뭐를 하라는 거야? 몇 개를 그라는 거야? 88에 64. 64도 긋기 힘든데 얘는 128개를 그라는 거야? 미친 거지. 걔는 뭘 몰라서 그런다고? 독립의 법칙.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는 거지. 각각 따로 가는 거라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 문제가 5가지가 쫄 필요가 없지. 왜? 야, 동형이 2개나 보여. 알겠니? 동형이 2개나 보니까 이 문제는 껌이야. 왜? 야, 자손한테 갈 수 있는 유전자가 몇 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 2가지. 야, 1가지. 아이고, 1가지. 아이고, 2가지. 얘고 2가지. 됐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 몇 가지? 8가지. 됐니? 자, 봐. 이쪽도 10가지라고. 에헤이. 됐니? 이건 너무 쉬운데, 그럼. 이렇게 만들면 너무 쉽잖아. 이렇게 만들면 너무 쉬워. 생세포 종류 몇 가지? 몇 가지? 하나, 둘, 하나. 에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의 총 가지수 얼마야? 4, 8에 32. 분모가 32야. 여기까지만 하자. 잘 봐. 이거 한 개 해볼까? 10가지라고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총 가지수 몇 가지? 이렇게 나오면 애들 뒤지겠지. 알겠니? 이상한 나라에 막 수학을 쓴다, 막, 뭐, 10C, 뭐, 얼마, 이런, 막 이상, C, 컨비네이션, 뭐, 이라고 이상, 죽여버린다. 알겠니? 뭐면 돼? 동형의 위치만 찾아. BD 동형. 오케이. BD면 2번째 줄이니까 B 하나 동형. T도 동형. 에헤이. 여기 뭐 동형? EF 동형. 여기가 이 자리겠지? F도 동형. 아이고, A도 동형이야. 아이고. 뭐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럼 빈 구멍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아이고, 또 5개. 됐습니까? 그러면 미확정 유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5개. 확정 유전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그렇지, 6가지. 미확정이 5개지 구멍이. 여기에 올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고 4개 대문자 들어갈 수 있고 3개 대문자 들어갈 수 있고 2개 들어갈 수 있고 하나 대문자 들어갈 수 있고 1개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있잖아. 나 혼자 하는 거야 또?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더 하겠는데 오늘은 분모 계산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는데 이게 다인자 유전이면 졸라 쉬운 거야. 됐습니까? 자, 오늘 거 마무리할게요. 잘 봐. 다인자 유전 뭐야? 그거 찾는 거야. 딱 보여주고 그거 다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왜? 유전자가 여러 군데 있어. 됐어요? 자, 다인자 유전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표현형이 오늘은 다 못 배워서 그래.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야? 어떻게 해야 돼? 미확정 유전자 몇 개야? 그지? 미확정 유전자 몇 개야? 그거 찾는 거야. 미확정 유전자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면 그게 표현형의 가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체 확률 계산할 거야.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분모. 분모가 뭐지?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 중에서 네가 질문할 거. 그러니까 네가 질문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중요한 거야. 그건 누가 결정해? 생식세포의 종류가 결정해. 정자와 난자의 종류. 그래서 생세포의 종류 해봐. 이형. 이형이 3개야? 8가지. 여기 이형 2개야? 4가지. 4, 8에 32. 얘는 분모가 30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산수가 아주 쉽겠지. 어려울 일이 없어요. 다인자 유전이면 단일 유전보다 더 쉬워. 이제 너희들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다인자 유전이 더 쉽구나라는 거 금방 아는 거야. 야, 단일 유전이 훨씬 어려운 거야. 그거 엄마 봐야 되고 아빠 봐야 돼. 이건 엄마 아빠 볼 게 없어요. 알겠니?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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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요것만 보는데 좀 쉽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야. 됐어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인자 유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